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합을 구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합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엑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표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에 대한 합계만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력이라는 제품의 매출 총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유재석이라는 판매원이 판매한 총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유재석이 판매한 달력의 총액을 구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조건이 걸렸을 때의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이번에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제일 먼저 엑셀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SUMIF 함수가 있고, SUMIFS 함수가 있고, SUM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라는 함수는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달력인 총액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유재석인 총합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품이 달력이면서 판매원은 유재석인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SUMIF라는 함수 단독으로 써서 현재의 표 상태로는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꼭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줄을 한 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제품과 판매원을 합친 하나의 정보를 더 집어넣고 구하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표 상태 그대로 해서 SUMIF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조합됐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SUMIFS, 뒤에 S가 붙은 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 아니라 행렬 간의 곱의 합을 구하는 함수지만 이 함수를 응용해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SUMIFS를 보면 앞서 본 SUMIF와 함수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데 조건과 판단 범위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IFS 같은 경우는 조건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달력이면서 판매원이 유재석인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SUMPRODUCT라는 함수는 원래의 기능은 행렬 간의 곱의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이 행렬을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조건부식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마치 SUMIFS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에 대해서만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엑셀에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SUMIF를 할 경우에는 SUMIF 함수에서는 조건의 판단 범위를 먼저 정하고 조건 합계 범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력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 함수를 걸 때 equal SUMIF 그리고 처음에 조건을 판단하는 범위가 달력, 그러니까 제품이 달력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구한 다음에 여기 범위에 있는 값이 달력일 경우에 그때의 총합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해라. 이렇게 하면 달력의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equal sum 여기 달력이 되어 있는 범위, 이 범위, 그리고 sum 여기 달력이 되어 있는 이 범위, 이렇게 정해서 합계를 구해보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원이 유재석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합칠 경우도 보면 SUMIF 그리고 조건을 판단할 범위는 이번에는 판매원 영역, 이쪽 영역을 판매원 이름 유재석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달력이면서 유재석의 조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구할 수는 없고요. SUMIFS로 구할 때는 여기에 SUMIF와 굉장히 유사한 식을 가지지만
합계 범위를 제일 먼저 넣는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점을 좀 유의를 해서 집어넣으면 equal sumifs 그리고 합계를 구할 영역은 요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서 먼저 첫 번째 판단할 거, 이것이 제품이 달력인지, 요 범위가 값이 달력이냐, 그리고 판매원 요 범위가 유재석이냐, 이렇게 구해서 보면 요 값은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은 한번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달력이면서 유재석인 총액 요 값 더하기 달력이면서 유재석인 이 값,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하하로 바꿀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값이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썸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 행렬식을 걸어서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B2부터 B15를 하나의 행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이거 이꼴 요 범위가 요 달력인 요 값을 이렇게 해서 갈로를 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범위 자체를 요 범위 커서를 여기 안에 두는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와 같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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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달력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true 값을 넣고, 달력이 아닐 경우에는 false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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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 달력, 달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달력이 들어가는 칸마다 이렇게 true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렬을 그러면은 곱하면 어떤 식으로 값이 나오냐면은 요 범위가 달력인 값과 곱하기 요 범위가 유재석인 값, 요렇게 요 두 범위의 값을 두 행렬을 이렇게 그대로 곱하게 되면 요 범위 자체를 골라서 실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true에 true를 곱했을 때는 1이 나오고 true와 false 둘 중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다 0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과 유재석 이 조건에 만족하는 첫 번째 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만 1이 표시가 되는 함수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일곱 번째만 1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값이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값에 요 총액을 곱한 값을 바로 구하면은 그 값이 곧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선 썸프로덕트를 이와 같은 함수 간의 곱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프로덕트를 걸고 썸프로덕트 갈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요 달력의 범위, 요 제품의 범위가 요 달력인 값에다가 곱하기 요 판매원의 범위가 이꼴 우리가 정한 판매원인 유재석인 경우에다가 곱하기 요 총액의 범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뒤에 갈로 닫은 거를 빼서 여기서 자동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해주면 원하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썸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 행렬 간의 곱이기 때문에 이 총액 칸이 없더라도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선 총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썸프로덕트에서 처음엔 제품 영역이 달력인 것 곱하기 판매원 영역이 유재석인 경우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수량 영역을 곱하고 단가 영역을 곱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부 합계를 구할 수 있는 SUMIF, SUMIFS, SUMPRODUCT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와 같은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능을 보이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벗 테이블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쉽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된 테이블 안에서 바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이와 같은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봤었던 이 데이터에서의 요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요 헤더들이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각각의 항목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 중에 어떤 값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많이 봤던 게 제품과 판매원에 따른 총액을 봤었는데, 이와 같이 각각의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생각되는 위치에 일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행에, 그래서 이 행에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한 분류를 넣고 그 다음에 판매원에 대한 분류를 넣은 다음에 그 총액의 값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거 내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제품별 판매원별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필드에서 판매원 위치만 이런 식으로 열로 바꿔줘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요 행 줄이 바뀔 때마다 제품명에 대한 분석 값이 나오고, 열이 바뀔 때마다 요 판매원에 대한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볼 수 있는 이런 분석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난 판매원별로 따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판매원을 필터로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로 걸게 되면 위에 판매원이라는 항목의 필터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나는 이번에는 유재석에 대해서만 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유재석을 버튼을 누르고 보게 되면 이 각 항목별로 이 결과값을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합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벗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조건부 합계 이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조건부 합을 엑셀에서 구해보는 함수와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